머니앤스포츠의 김유리입니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소속 45개국이 모두 참여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90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해서 종합 2위의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안방에서 기분 좋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남은 경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거두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머니앤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합니다. 선전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텐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r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스포츠 전문 기자죠. 한경닷컴의 유정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전해주실 소식 무엇인가요? 네, 지난 18일이죠. 정부가 국무회의를 가지고 이 총 지출 37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지출 예산인 355조 8천억 원에 비해서 약 20조 원가량 늘어났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립한 2013, 2017 5개년 중장기 재정계획 당시 책정했던 내년도 예산보다 8조 원 더 많은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율도 전년 대비 5.7%로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요,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스포츠와 체육, 그리고 생활체육 등 스포츠 산업과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정부 예산의 확보 현황과 그리고 내년도 정부 추진 예전 사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부처 간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네, 이번에 확정된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화재정 부분입니다. 이 문화재정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예를 들면 기존의 문체부 내에 있던 컨텐츠 쪽 분야가 미래부 쪽으로 좀 이관됐다거나 업무가 좀 중복돼 있다거나 또는 정부기관의 주무부처가 바뀐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의 연관성들, 관계성들은 감안을 해서 문체부 예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리고 미래부 등의 디지털 컨텐츠 예산을 합산해서 선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년 예산 중에 문화재정은 총 5조 9,772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올해보다 10.4% 늘면서 정부 각 부분의 지출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문체부 전체 예산 가운데 스포츠와 체육 분야 예산은요, 총 1조 2,947억 원으로 편성이 되면서 문체부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체육과 스포츠 관련된 부분은 26.6%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문체부 내년도 예산의 전체 예산의 골자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이죠. 일자리 창출 부분, 일자리 마련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속 문화 참여, 그리고 컨텐츠와 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지속적인 한류를 확산하고 문화 여가 향유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공간을 재생하고 자본을 구축하고 문화 중산층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관광, 여가, 컨텐츠, 생활 속 참여 등의 이제 핵심 키워드들인데요. 이 키워드들은 그동안 스포츠 산업의 가능성을 전해드리면서 수도 없이 언급을 했던 이 대표적인 융복합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만큼 예산 구분과 관계없이 이 스포츠 산업 육성시키기 위한 정부와 학계, 업계의 유기적인 융합 전략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체부의 전체 예산 중에 스포츠 그리고 체육 분야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체부의 예산 가운데 체육과 스포츠 분야는 26.6%에 해당합니다. 이 문체부 재정의 세부 분류를 좀 보면요. 문화예술 부분, 컨텐츠 부분, 관광, 스포츠와 체육, 그리고 문화행정 일반 등 5가지로 나뉩니다. 이번에 확정된 문체부 내년도 예산 중에서 세부 예산별 증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체육과 스포츠 부분, 그리고 컨텐츠, 관광, 문화예술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포츠와 체육 부분은 1조 2,947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23.7%가 늘었거든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네, 문체부 전체 예산 중에 스포츠 그리고 체육 분야의 비율이 26.6%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쓰이게 될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체육 스포츠 분야의 주요 사업이 있을 텐데요. 2018년에 개최되는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1,345억 원을 지원해 왔는데요. 내년도 2,874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 육성 분야도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요. 정부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 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강국 추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보다 525억 증가시킨 72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증가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스포츠 관련된 산업체에 대한 이자율 지원이나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 이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도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710억 원 규모를 생활체육 관련 시설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 1,216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국민 체력인증 보급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확대 운영을 하고요. 생활체육 정보 제공 및 종목 보급 사업 등 이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의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편성을 늘리면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을 영유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입니다. 그동안 우리 머니앤스포츠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었던 이 모태펀드 예산도 내년에 책정이 돼서 시행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무척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체들이 영세성인 특징인 게 스포츠 산업인데요. 이런 영세성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조적 산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투자 환경 조성인데요. 이 내년도 문체부는 산업 육성 2단계를 실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정부 출연금 200억 원을 출자해서 스포츠 산업 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그 외에도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5억 원을 투입하고요. 중소기업 스포츠 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 및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융자 프로그램도 3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추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예산안과 기금 등 총 376조 원인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24일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이었던 357조 7천억 원보다 18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금액인데요. 향후 예산안 심의와 함께 그리고 예산의 부수적인 법안 처리 등을 거쳐서 국회에서 12월 2일 내년도 정부 최종 예산안이 확정짓게 됩니다. 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보다 좀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마쳤습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12월 2일까지 결정이 될 것인데요. 스포츠 산업 분야만 놓고 본다면 흡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지난 22일이죠. 국회 강은희 의원 주최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였는데요. 이 관련 법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선제 조치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산업 육성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예산 투입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 바로 관계 법령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스포츠 산업 관련된 법령을 수정하고 보완돼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현장의 소리를 담은 현실적인 개정안 도입이 정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새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내년도 스포츠 체육 분야 예산 확보 현황과 관련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BJ 인사이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을 넘어서 스포츠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83회 스포츠 산업 포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100분 토론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또 많으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권창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왜 융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융합의 목적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이제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시장을 합쳐서 변형된 내지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창출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거기 서원재 교수님께서도 신성장 산업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융합에 있어서 스포츠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IT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시죠. 스포츠와 융합됐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내지는 학계에서 이론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로 접목시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재석 교수님, 제가 안면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과학하고 또 기술적으로 접목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지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상명대학교에 이번에 스포츠 IT, 그러니까 스포츠 정보기술 융합학과를 신청을 해서 영광스럽게 스포츠 개발원에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서 이제 관련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학과 개설을 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모집을 해서 내년도 학과 개설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거가 뭐냐면은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자이크로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다양한 업무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 또 그런 인재는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대기업은 어떤 특정 분야에 또 전문의로 하는, 그러면서도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와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가 매칭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스포츠 개발원에 지금 이제 한팀장님이 참석하셨지만 말씀드린 게, 학생들이 요구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방향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방향으로는 저희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거가 사업이 끝나더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기획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체부랑 많은 토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게끔 저희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동기부여는 취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취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메인 메이커들, 메인 기업들이 일단 이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
스포츠 쪽에 좀 유소한 기업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요구했던 그런 그 인재 양성을 학교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인재 양성을 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인재가 양성이 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취업이 되면,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취업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소기업에도 그 다음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가 없이 학생들을 오라고 그러면은 아마 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스포츠 개발원에도 학교의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그 기업들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이트 콜의 문윤열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하신 주제들이 이제 스포츠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 어떻게 육성하고 마크 주크버그 같은 인재를 육성할 거냐 말씀하신 주제에 이제 처음에 발표를 하신 권창 회장님도 융복합일 거다. 예. 저는 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융합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면 융복합이 맞다. 지식 기반의 융복합일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컨텐츠일 거냐서 제가 김도균 교수님의 스포츠 마케팅 책을 보니까 스포츠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스포츠란 놀이, 즐거움, 경쟁 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는 즐거움을 주는 놀이의 장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트렌드는 융복합이라는 컨텐츠가 뭘 거냐가 중요한 게 IoT죠. 뭐 인터넷 오브 띵, 다양한 인터넷들, 뭐 3D 프린팅, 뭐 CT, 웨어러블 디바이스,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스포츠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융복합이 되려면 이 메가 트렌드를 정말 어떻게 융복합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런 학생이든 우리 스포츠 창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열려 있어서 공동체, 같이 협력 이런 것들이 제가 반드시 있으면 마크 주크 이상으로, 그리고 국내 기업, 뭐 해외 상관없이 뭐 아디다스, 나이키가 할 수 없는 걸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명대학교도 이제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하고 IT하고 융합형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고민이 있죠. 우리가 어떤 그 스포츠 쪽에서의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스포츠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키워서 접목을 시켜줄 것인가. 이것이 다방면의 이 팔방미형 그런 어떤 그 융합형 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1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IT의 상당한 수준의 그런 뭔가 아이디어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잘하는 학생과 IT가 잘하는 학생들을 엮어줬을 때이죠. 그래서 이제 융합형 인재라는 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인가,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 이외의 다른 형태의 어떤 융합형 인재라는 것은 과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인재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유니온 아일랜드라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일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면서 청년 창업을 실제로 지금 3년째 해오고 있는 청년 창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이제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제 꿈을 꾸고 시작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방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융합형 인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겪었었던 부분인데요. 특히 저는 이제 스포츠 산업을 전공을 했고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이제 IT 플랫폼, 앱이나 웹 서비스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코파트너들이 대부분 개발자나 아니면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터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 산업을 전공했지만 그들은 스포츠를 모르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영역을 전공했고 스포츠를 모릅니다.
융합형 인재의 선제 조건은 그들과 과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느냐라고 봅니다. 스포츠 산업을 전공한 제가 실제로 코드를 보고 칠 수 있는 정도까지 숙달되기는 그들만큼에 대한 기간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들도 스포츠의 전공의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줄여주려면 사실은 그 두 집단이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가, 즉 각 분야의 인사이트를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VC, 아까 말씀하신 엑셀러터들이나 그리고 VC들한테 피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템을 가지고 피칭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비즈니스 모델, 즉 시장 규모로 연결할 스포츠 산업 시장이 우리가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작다. 현재 로컬 마켓에서, 국내 마켓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아이디어나 IT 기술은 좋지만 기본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할 시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만한 규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창업자들을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사실은 국내 로컬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산업 자체의 인프라가 커지지 않으면 창업 성공 모델이 앞단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아까부터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포츠화 대표 옥승민입니다. 저희 창립 연도로 2009년도에 스포츠화라고 스포츠 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스포츠의학,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2009년도에 창업을 먼저 시작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7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3천만 불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스포츠 의학 관련 헬스케어 게임을 내년쯤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IT 융합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구글에서 나온 구글 글라스를 지금 개발해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계셔가지고 거기 개발자 하신 분이 이동훈 씨라고 저희 한국분입니다. 그 글라스 그 부분을 하시고 그분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 회사랑 내년에 이제 스포츠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합니다. 저희 운동 선수들이 특히 헤드 코치라든지 감독들이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보면 이동 거리 선수들을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컴퓨터로 어플로 빅데이터 돼서 선수들의 연봉을 측정할 때 활동 범위라든지 승률이라는 거 이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지금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소치올림픽 때 저희 회사에서 소속된 가수 공성표라는 신인 가수가 플라이 코리아라는 곡을 내서 유튜브 쪽에서 3만 정도 다운로드해서 소련 쪽이나 있는 부분에서 음악이 관련된 부분에서 연락을 받았고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나오냐 못 나오냐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인적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저는 2009년 때 남들이 국내 시장을 뚫을 때 저는 항상 해외를 뚫었는데 5년 만에 뚫혔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못하냐고 생각해요. Why not change world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스포츠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보디빌더 선수로 해서 해외파 보디빌더로 선수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가면서 해외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는지 보고 오니까 한국에 와서 기성세대 기업 문화랑 저 창업기업이랑 트러블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튄다. 너무 나서지 마라. 하지만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죽겠다 생각하더라고요. 스포츠 산업이. 그래도 난 그는 기성세대의 질타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칭찬해주는 교수님보다는 비방하거나 까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렵다. 저희가 있는 본사는 대구입니다. 남들은 대구가 참 죽어가는 그 도시락한데 전 대구라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가서 칭찬도 받고 박근혜 대통령 오셔서 창조혁신센터 삼성하고 있을 때 삼성 관계자들이 왜 우리랑 하지 왜 구글이랑 구글 글라스를 했냐 하니까 삼성은 항상 따라가는 기업이지 창조적이지 않아서 저희는 나도 대구지만 대구 삼성도 하고 싶지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창조적인 그런 기업 문화랑 저희랑 콜라보레이션 한다면 충분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창업주라든지 런칭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지 스펙이 좋은지 영어를 잘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디어만 좋으니까 바로 MOU 투자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장시간 동안 각계각처에서 전문가적인 고귀한
고견을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9월 27일 문화콘텐츠 산업 직중 육성과 건전한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2014 제6회 인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2014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지역대표 선발전의 일환으로 열리는데요. 전 세계적인 AOS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카드형 전략 게임 하스스톤, 국내 FPS 게임의 대명사인 스페셜 포스 1, 스페셜 포스 2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250만 원이며 단체전 1등과 개인전 1, 2등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전국대회 진출권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제12회째를 맞은 2014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북 전주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200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2년 WRC에서 국제대회로 승격한 이후 매년 대회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선수와 임원, 동호인, 자원봉사자 등 5천여 명이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승자이자 여자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구호단과 남자부 세계 랭킹 3위인 프랑스의 얀가이더 등 세계 랭킹 10위권 3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대회와 별도로 종합경기장 특설무대 주변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20여 개 업체가 인라인 의류부터 인라인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소개하는 인라인 산업전이 병행 추진됩니다. 머니앤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인터넷 홈페이지 www.sr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유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